네, 저희 질문 받아봤는데 질문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현재 경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가 먼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지 그 청년 창업을 했을 때에 그 성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지금 많은 것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또 근본적인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이제 정말 청년 창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또 받아본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 분께 또 사전 질문 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현장도 질문해 주신 분들 많은데, 이 세 분께 여러분들 한번 깊은 질문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받아봤는데요. 이 세 분께 우선은 각자의 좀 질문에 한번 맞춰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정말 이런 시기도 시기이고 정말 창업하기 어렵다면 어렵고 정말 쉽다면 쉬운 시대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 정말 큰 질문이긴 한데 한번 세 분께 그냥 약간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지금 잘할 수 있는지 또 적당한 때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어쩌면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와 상관없이 내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요,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경쟁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내가 더 먼저 했다는 나의 길을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 때 도전하는 것이 어쩌면 선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좋지 않은 시기에 하는 게 어찌 보면 새로운 또 이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중국에 지금 진출한 것도 미리 선견지명으로 진출하신 것도 많이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고선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창업을 창업이건 뭐건 간에 그죠? 창업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좋은 아이템 하나 가지고 창업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속해 있는 분야가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그게 전개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식 그리고 준비를 하고 또 좋은 팀들도 구성하고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창업하기 사실 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뭐 정부에서 5천만 원, 1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뭐 어느 나라가 또 이런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해서 처음 그런 걸 받아서 창업하는,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고요. 물론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창업을 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려면은 그보다 더 많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선 대표님은 우리 또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동시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이만한 또 정말 많은 지원과 또 이런 분위기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고선 대표님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신다면 어떤 준비가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첨단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뭐 창업할 때 아이템이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하는 거는 이미 막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창업 준비하는 사람 중에 테크크런치에서 막 이런 게 나왔어. 우리나라에서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미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뒤따라가서 그걸 한국에 런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미 굉장히 경쟁자가 많은 상태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거기 잘 맞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 전반적인 씬이 그 앞단에서 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까지
막 랩에서 태동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거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조금 그 아이템별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가 좀 캐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아이템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면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날 믿고 투자해준 사람도 생길 테고 날 믿고 다른 직장 관두고 와서 합류해준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쭉 가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잘못 들어가도 한동안은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를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영역에서 자기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장성도 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대표님은 다른 뭐 현실적인 준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거시적으로 신기술 또 새로운 트렌드 반발 앞선 그 시선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네요. 정말 또 중요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정식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지금의 창업이 적길까? 이런 게 또 궁금한데요. 네. 예. 일단 아까 첫 질문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기업들을 좀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은 똑같은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다. 근데 그 중에 뭐 원오브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노출된 거는 그거 자체가 처음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아까 뭐 인더스트리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뭐 창업을 한다, 뭐 경쟁사도 물론 많은데 결국엔 내가 경쟁사가 많더라도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냥 가만히 내가 뭐 페이스북 좀 알리고 온라인에서 홍보 좀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이해한 다음에 뭐 매거진도 매일같이 보통 뭐 경제를 알려면 경제신문부터 아침마다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정보를 접하고 좀 귀찮으실 수 있어도 계속 어디나 찾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습득하고 그런 사람들 네트워킹 쌓고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몰랐던 기회들도 알게 되고 하는 건데 뻔한 소리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옆에서 주변에서 창업 성공하신 뭐 주변 동료 창업가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발바리처럼 막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정보 습득하고 네트워킹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음엔 역시나 정말 부지런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습득 또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도 사실은 그거에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끝나고 나서 꼭 이 세 분의 연사분들 명함 받아가시고 나중에 또 연락드리면 매우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진행하면서 사전 질문도 받아보고 현장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봤는데 한번 어떤 질문들 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같은 맥락에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서정호님께서 경험이 많지 않은 창업자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있나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분 중에서 한번 말씀 주세요. 중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굉장히 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 이후에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되게 단기간에 일을 하고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분들도 많지 않아서 물어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선배님들에게 찾아갔어요. 제 학교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가서요. 아무나 소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가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서 물어보면요. 선배님들 혹은 어른분들은요,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 주시기가 편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딱 맞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플랫폼들을 찾아다닐 때 사실 플랫폼을 보면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은 그 회사에 찾아가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요즘 찾아보면요 그 회사 어디 있고 혹은 연락 방식 같은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저는 거의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학생이 딱 졸업해서 창업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 말씀요 어떻게든 끈을 찾아내서 그쵸? 이 끈을 꼭 잡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젊은 청년 창업을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결국에는 뭐 저도 저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노출됐을 때 뭐 어디 뭐 정보를 찾았을 때 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거는 뭐 메일 한번 보내고 기다리는데 안 왔다 상처받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두 번에서 연락을 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내가 꼭 만날 분들이 있다면 계속 만날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사실 아까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행사들 요즘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창업 관련된 거 아니면 내가 뭐 IoT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뭐 포럼 뭐 요즘 해커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서 결국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그 네트워크를 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발로 뛰는 것,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들 말씀하신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맥 확보 방안 한번 얘기해봤고요. 한번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김준서님께서 초기 시장 개척에 필요한 팁이 있다면, 이거 정말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고선 대표님은 또 3D 프린팅 이 분야를 또 활짝 여신 장본이셔가지고 이 초기 시장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요. 초기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뭐 블루오션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블루오션이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3D 프린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시장을 같이 교육하면서 성장시켜 가야 되는 같은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시장에서는 뭐 손에 뭐랄까 흙을 묻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저희가 사실은 기술 기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그런 요청 사항들, 뭐 3D 프린팅에 관해서 어떤 교육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여기저기에서 어떤 전시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데 다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확보해 가야 되니까 기본 이제 첫 번째 발 디딜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연장선이랑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기업으로서 어떤 외부랑 어디서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인가인데 처음에 막 이렇게 정말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물론 뭐 거기서 가려내야 될 건 가려내야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노력을 뭐 무한히 한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은 또 신기하게 세상에서 그걸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프로치에 가기만 했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척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역시 초기에는 아까 손과 발에 흙을 묻혀가며, 그죠. 근데 언젠간 알아준다. 이게 굉장히 또 희망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지만 대가 없는 또 개척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사실은 또 신 분야이고 또 신시장, 진짜 어려워. 생각만 해도 되게 어렵고 두 분도 하실 말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중국 시장 개척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우선은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심리에 맞지 않는 상품을 갖다 놓으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요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런데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상품을 찾겠지 하고 예측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아이템 선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컨텐츠 뿌리는 것 자체 혹은 뭐 사진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요. 중국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영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 혹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얻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들에 맞는 수요에 맞는 상품들을 큐레이션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지금은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중국의 많은 플랫폼들에게 바로 공급하게 될 수 있었어요. 네,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시장 개척하면 우리 상품이 필요해라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사님은 좀 어떠세요? 뭐 방금 약간은 비슷한 뉘앙스도 있는데 약간은
저희는 입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좀 약간은 뭐 붕뜬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뭐 물론 지금도 많이 모르시지만 결국엔 새로운 시장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말 그대로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듯이 가는 건데 그래봤자 사람들이 안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처음에 창업하고 먼저 만든 것은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연구소를 먼저 세웠습니다. 부설 연구소를 세워서 자, 이 연구소를 세워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크라우드 펀딩 관심이 받게 되면 플랫폼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곳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법안이 준비되고 할 때 연구소에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연구소에서 뭔가 업력이 쌓아가면서 이제 저희 플랫폼을 세웠을 때도 좀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냥 내가 이 아이템이니까 이걸 준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본다면 자 이것이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뭐 말 그대로 바탕을 좀 밑거름을 좀 만드는 작업을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정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입체적 접근, 지금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 그게 아까 말한 연구소나 R&D의 기능까지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좀 착안을 해서 여러분이 시장 개척하실 때 정말 입체적으로 또는 발로 뛰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시장을 같이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맥 구축도 이제 시장까지 한번 얘기해봤고요. 한번 세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김학 씨가 질문했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다면 주셨어요. 네, 대표님께서 심진아 대표님께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중국에서 다 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요,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 국적 혹은 외국인 회사는 만들 수 없는 분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혹은 다른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혹은 그 사업을 정말로 이어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나서 어프로치 하신다면 네,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다 검토는 필요하겠네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오너가 이제 그 대표가 중국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 뭐 지분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은 중국에서는요 외국인이 제작을 할 수 없어요. 혹은 제가 아까 말했던 플랫폼 혹은 뭐 게임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 중국에서 파트너를 찾아서 합작사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초반부터 이렇게 합작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합작사를 찾아야겠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중국 파트너를 찾아야겠다 한다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해외 시장 진출할 때는 특히나 뭐 파트너, 합작 이런 거, 현지 회사와의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영춘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약간 또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핀테크 요즘에 그것도 그렇고 이사님은 뭐 요즘 법적인 근거, 뭐 정치적 근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해외 말고 국내 네네, 국내의 경우에도. 크라우드 네. 펀딩이란 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검토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혹시 강연 때 잠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보상으로 주는 거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본다면 이것이 뭔가 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거보다 그냥 통신 판매업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법이 통과됐던 부분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 판매업은 사실은 쇼핑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잘 표기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증권형인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다 보니 이제 금융법의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으로 챙겨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실 때 뭐 꼼꼼하게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런 나중에 꼭 필요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뭐
이제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관들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인 경우에는 어느 산업에 소속되는지 그런 이제 산업 분류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류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법정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이런 뭐 법적 사항까지 한번 보았고요. 한번 네 번째 한번 사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미국에 비해 한국은 시장이 작은데 앞으로 국내 3D 프린팅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뭐 3D 프린팅, 뭐 전기차, 뭐 이런 굉장히 핀테크 굉장히 핫한 기술이고 굉장히 말은 많지만 이게 시장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 또 산업에 대한 또 이런 전망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선 대표님 또 어떻게 생각하는 3D 프린팅 산업에 대해서? 그 3D 프린팅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된 기술이고 이미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급형 프린터 시장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아주 잠깐의 타임 윈도우가 한국에 약간 있을 거예요. 뭐 교육 시장 정부에서 3D 프린팅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사라 이러면서 돈을 지고 뭐 서포트 해주면은 우리 기업들이 팔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은 아주 잠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뭐 장비 개발해서 이것만 가지고 그것도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망하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3D 프린팅 기술이 오래됐지만 이걸 갖고 활용해서 만든 그런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많지 않습니다. 3D 프린팅 관련된 킬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잡아 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빠르게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프린터를 내면서 진입을 했지만 계속 따라가면 전혀 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스텝을 먼저 개척해낼 수 있는 무언가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가 당연히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 한국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통했었는데, 예, 또 근본 본질을 건드려 주셨네요. 정말 핵심 킬러 기술이 더 핵심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는 킬러 프로덕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저희가 산업 전망 봤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은 저희가 한번 이 5개 질문 한번 쭉 한번 해봤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한번 받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해 주신 분들은 저희 나가실 때 이제 글로벌 창업 준비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사은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질문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흔들고 한번 같이 질문 나눌까요? 네, 여기 가운데 빨간색 넥타이 하신 분, 네, 일어나서 말씀 주세요. 네, 네,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육성 들리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재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학교 근처에서 카페를 하나 인수해서 지금 창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본을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 대출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직이니까 뭐 대출은 당연히 안 되고 뭐 친구들한테도 근데 대학생이 보통 뭐 부모님께 용돈 50만 원씩 받아도 생각하는데 그런 돈으로는 제가 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자본을 펀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자본을 좀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한 학부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가진 문제점이 뭐 자치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이제 졸업생 선배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이제 뭐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저희 단과대 장학금으로 형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대학생의 또 어쩌면 실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페라는 자본이 많이 드는 또 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모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선배한테 연락하겠다 우선 말씀 주셨는데요. 뭐 형으로서 누나로서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의적으로 약간 자본을 어떻게 모을까 이게 젊은 20대가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또 질문 해석해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네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이사님부터 말씀 저한테 나눌까요? 질문하신 것 같아서. 네네. 예.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면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에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만들다는 목적이 있고 뭐 장학금을 한다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거에 보고서 내가 이 친구 되게 이곳 되게 좋은 일 하는구나 거기다가 돈을 낼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돈을 냈을 때 내가 뭘 받을 수 있냐를 가장 매력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일반 대중들은 처음부터 펀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매력적인 아이템이더라도 내가 받는 게 명확하더라도 처음부터는 못 믿는 거죠. 이 카페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돈을 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반에는 우리 카페, 만들어진 카페가 괜찮은 곳입니다 라는 것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먼저 신뢰를 좀 쌓는 게 중요하고요. 대중들이 펀딩을 하는 그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 이전에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 카페가 반드시 나올 거고 이 카페가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를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부분. 자,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 될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대중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래야 아까 제가 SBS, L전자, G칼텍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얘가 고대 앞에서 카페를 만든대, 야 우리도 펀딩해줘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마중물이 들어가 사람들에게 펀딩을 받는 그런 패턴들이 일어났고요. 근데 그게 컨텐츠의 진정성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초반에 컨텐츠의 진정성인데 꼭 공익적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진정성이 있다. 두 번째는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리워드를 설계하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진행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금을 모을 생각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매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또 유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카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또 사업에 해당하는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또 주실 말씀 있으세요, 세나 대표님?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펀딩할지. 사실 화장품이나 웹사이트 구축하는 거 돈이 많이 드는 업이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요, 저는 투자자를 찾아가지 않고요, 제가 먼저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청년 창업대회 같은 것들 나가가지고요,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만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투자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투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참여하시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해요라는 것을 많이 알리시면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건 요즘에 정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채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다. 대회도 있고, 그죠? 많은 인큐베이팅도 있고, 그리고 자본가들도 많다. 그죠? 투자하실 분 많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또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산 대표님 한번 여쭤볼까요? 자본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자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주제 넘게 일반적으로 아마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있는 얘기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하고 싶은 게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차리고 싶은 건지,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내가 학생회장을 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치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의 어떤 선택의 원 오브 댐이 카페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자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왜 카페였는지. 그래서 더 당연히 뭔가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딱 본인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바로 전달될 수 있게
약간 더 그것을 갈고 닦아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좋은 어떤 경험도 해보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어떤 창업이라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게 정말로 직접적인 또 멘토링인 것 같아요. 이제 근본적으로 그 Y에 대한 질문이고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 질문에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가 정말로 진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Y에 대해서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멘토링 또 감사하고요. 또 한번 받아볼까요?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2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굉장히 또 많이 드시네요. 제가 퀵하게 빠르게 받는 걸로 하고 이 세 분께서 한 명씩만 골라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하고 이제 넘어가는 세나 대표님부터 한번 한 명 골라주시겠어요? 손 드신 분들 중에 네, 한 분 골라주세요. 가운데 검은색 옷 입으신 두 번째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고산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한 대표님.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인적 자원 개발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산업 디자이너들이 3D 프린팅 기술로 넘어갈 수 있게 돕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은데 현장에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도 그런 실질적인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도 느끼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을 인력에 대한 수요 그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또 질문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알고 있는 그런 뭐 산업 디자인 전공의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산업 디자인 하는 사람들 자체가 부족하냐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3D 프린팅이라는 게 정말 그 폭발력이 있는 거는 뭐냐면 3D 프린팅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쉽게 뭐 그냥 몇 시간 정도, 뭐 길게는 며칠 정도만 파고들면은 자기 걸로 할 수 있는 그 산업 디자인 전공생들은 뭐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옛날 뭐 PC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었잖아요. 뭐 한글 뭐 자격증, 뭐 웹서칭하는 뭐 자격증. 진짜 그렇네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전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지만 지금도 뭐 3D 프린터 관련 자격증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장벽이 확 낮아져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3D 프린팅이 갖는 임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을 새로 양성하는데 엄청난 무언가가 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 인더스트리에 3D 그 산업 디자인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앞으로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 말고 이 3D 프린팅 중에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일에 인벌브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함께 네트워킹 해내서 무언가 비즈니스를 엮어낼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아직까지는 있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3D 프린팅의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3D 프린팅을 대중화하는 교육,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또 수요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고산 대표님이 이제 질문자 중에서 선정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드신 분들 중에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여학생. 네, 옆에 학생, 네,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저는 캐리코에서 CEO로 꿈꾸는 학생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문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인데 이게 시장이 되게 작아서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꿈을 펼치는 걸 포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분야이지만 시장이 거의 없는데 이쪽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얼마나 위험한 일일지 궁금해요. 시장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분야인데 이
이 시즌 하지만 시장이 없어서 이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아, 네, 그렇군요. 그 초기에 나왔던 질문과 좀 유사한 질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가 굉장히 초기 분야이고 시장이 아직은 한국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어떤 지원자로서 어렵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 세나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와 연장해서 또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잘 모르지만요. 현재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또 많이 그쵸. 풀려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유명하지 않거나 혹은 블루오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면 나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신다면요. 그것을 또 그 산업에 관련돼서 올릴 수 있는 것, 나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애니메이션 쪽에서도요,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서는 더 많은 발전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애니메이션 뭐 공모작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알릴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가시면요, 네, 더 빠르게 자신만의 그 애니메이션 작품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러한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뭔가 색깔이 확실하고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렸을 때 여기 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산업에 대한 얘기는 외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잘하고 또 하고 싶은지 내부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의 크기보다 이게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싶고 보시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동철 이사님이 한 분 선정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손 드신 분 중에 한 분 선정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 드셨죠? 맨 뒤에 회색 옷. 네, 맨 뒤에 회색 옷 입으신 후드티 입으신 분, 네, 질문 주세요. 제가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 이제 시제품이 생산이 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많은 강연을 들었을 때 항상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근데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펀딩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싶거든요. 혹시 그렇게 있을 경우에 그런 펀딩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패율이 어느 정도 돼요? 또 실례지만. 네. 일단 전체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평균 성공률은 한 35% 정도 됩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예, 그죠? 되게 네. 높은 편이고요. 네. 국내도 약간 30에서 35% 비슷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뭐 와디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성공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실패할 때 부작용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실질적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실패하면 안 퍼졌다는 것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금이 펀딩이 되잖아요. 펀딩이 됐을 때 성공이란 말은 10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가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결제를 하면 결제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돈이 뭐 신용카드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결제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됐다가 펀딩 끝나는 날 목표했던 금액을 100%를 넘어가면 그때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100%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 결제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좀 본인의 심적인 리스크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제 생각에는
펀딩이 성공한 다음에 리스크가 더 큽니다. 성공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품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돈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디폴트가 몇 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나를 펀딩해주신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소통을 한 명 한 명씩 해주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대충 뭐 성의 없이 뭐 공지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이 5천원, 10,000원을 펀딩했을지라도 그 사람들 결국 투자자로 인식을 하고 귀찮더라도 10,000원 펀딩하신 분께도 일일이 다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결국엔 내 프로젝트가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장점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단점은 뭐 간단합니다. 실패하면은 실패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막 큰 이슈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리워드형에 해당됩니다. 증권형은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리워드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네. 네. 의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얘기했었던 3D 그다음에 디자인, 캐릭터 뭐 여러 가지들 그 디자인과 관련된 거라면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거라면 역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와 그다음에 뭐 그런 대표적인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직 시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완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어떤 개발 아이템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그걸 올려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다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디자인과 나의 기획만 그냥 공개에 당한 채 네. 나는 맞아요. 좋은 소스만 제공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디어의 약간 도난이란 거죠.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거의 강연 때 항상 받는 VIP 질문입니다. 매번 받는 질문인데 답변은 명확합니다. 결국엔 공개는 되는 건 사실이고요. 결국엔 내 비즈니스 모델이 언젠가는 노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노출시키는 순간 결국엔 경쟁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특허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이 내가 꽁꽁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평생 그냥 내가 꽁꽁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냥 노출시키는 순간은 제일 중요한 건 노출시키는 순간 내가 먼저 여기를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장 빠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하나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공기청정기라는 시장이 국내에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만드시는 분이 사람들이 이제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내가 만드니까 평가들이 되게 안 좋게 왔다. 왜냐면 시장에 이미 휴대용 공기청정기 정말 많은데 너네께 얼마나 엣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된 것처럼 결국엔 내 아이디어와 이것이 나오는 순간에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라고 빠르게 이 기능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뭐 아이디어 도용이나 BM이 뭐 도출당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만 예, 그런 부분조차는 당연히 이제 본인 리스크를 지시긴 해야 되지만 결국엔 선점을 한다는 조건으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선점을 향한 액션의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의 이야기 한번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어찌 보면 신시장,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신비즈니스 어찌 보면 세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는 멋진 분들이고 오늘 청년창업 토크 콘서트의 컨셉인 돈키호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분의 돈키호테의 마지막 또 한 말씀 또 이야기 듣고 한번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신한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중국 시장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산업이든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우리의 것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인재들이 나타나서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중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산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뭔가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떤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생각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같이 기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하고 말고로 모든 게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 어떤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하게 된 것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큰 의미고 이미 큰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런 주제의 창업을 찾아서 하시면 무슨 창업을 해도 굉장히 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제라면은 그런 힘든 것들을 많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정말 또 명심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2012년에 처음 창업했을 때 어느 포럼에서 어떤 분을 만나 뵀었는데요. 그분 창업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그 포럼을 다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서 계속 지금도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포럼을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똑같은 복장을 하시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해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팀들의 인터뷰를 딸 때 이분들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공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아마 작은 부분부터라도 내가 비즈니스 직업을 바꾼다 이렇게 큰 거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액션을 조금씩 진행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품으셨다면 창업에 대해서 그게 없고 그런다면 몰라도 이제 품으셨다면 작은 부분부터 액션을 바로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 진행해봤는데요. 메인 컨셉 중에 하나가 저희 돈키호테였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상상을 하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도전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돈키호테와 같은 삶이고,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이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사는데 작은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